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다가오는 올 여름도 지난해 못지않은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하니 에어컨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에어컨은 인버터와 정속형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에어컨이 어떤 종류인지 알고 계시나요? 꼭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 에어컨이 정속형이냐 인버터형이냐에 따라서 30평을 기준으로 한 1, 2년 사용했을 때 전기요금이 에어컨 한 대 값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집 에어컨이 정속형인지 인버터형인지 구분하는 방법과 에어컨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에어컨을 틀면 전기요금을 대폭적으로 아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먼저 에어컨이 정속형인지 인버터형인지 구분하는 방법은요. 인버터 에어컨은 2011년도에 도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들어진 이후의 에어컨은 전부 인버터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2011년도 이전에 구입했다면 그건 정속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은요. 에어컨 이렇게 뒤에 보면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기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곳에 뭐 정격, 중간, 최소 또는 정격, 최소 이런 표시가 있으면 그건 인버터 에어컨이구나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냥 정격 이렇게만 쓰여 있으면 그건 정속형입니다. 정속형 에어컨은 일정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지가 않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세를 폭발적으로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우리가 인버터라고 막 틀 수도 없고 또 정속형이라고 안 틀 수도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하시면 전기요금을 대폭 아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버터 에어컨은요. 처음에 막 세게 틀어요. 그랬다가 실내가 시원해지면 25도 정도로 온도를 높이고 계속 켜두시는 게 전기요금을 30% 정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정속형 에어컨은요. 실외기가 끝까지 돌아가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틀었다가 시원해지면 이걸 끄셔야 돼요. 그랬다 더워지면 다시 켜는 방식으로 2-3시간 간격으로 껐다 켰다를 반복하시는 게 계속 켜두시는 것보다 전기세를 무려 50% 이상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인버터 에어컨은 설정 온도에 딱 도달하면 에어컨 내부 팬만 작동하게 되고 실외기가 자동으로 딱 꺼집니다. 반면에 정속형은요. 적정 온도에 도달해도 실외기가 계속 돌아가는데요. 에어컨의 전기세는 실외기가 작동되어 있는 동안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적정 온도가 되면 실외기 작동을 딱 멈추는 이런 인버터 에어컨이 정속형보다 전력 소모가 훨씬 적습니다. 그럼 인버터 에어컨과 정속형 에어컨을 똑같이 켜두고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한 19평 정도 되는 거를 하루 8시간을 지속적으로 켜두고 한 달간 사용요금을 좀 비교해봤습니다. 자, 인버터의 경우에는 사용량이 408kW를 써서 57,000원 정도 요금이 나왔는데요. 정속형 같은 경우에는 사용량이 643kW를 사용했고요. 13만 원 정도 요금이 나왔습니다. 인버터 에어컨은 집중해서 실외기가 돌아가고 멈추는 형식이고요. 정속형 에어컨은 계속 실외기가 가동되는 형식이기 때문에 인버터보다 2배 이상의 전기요금이 나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니까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켜놔도 괜찮지만 정속형 같은 경우에는 껐다 켰다를 반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에어컨의 바람 세기는 처음부터 이렇게 강하게 틀어주셔야 되는데요. 혹시 세게 틀으면 처음부터 전기세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래갖고 좀 약하게 틀거나 혹은 제습 기능으로 틀어놓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습 기능으로 틀어놓는다고 전기세가 절약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에어컨의 전기세를 결정하는 요인은 바로 실외기 작동 시간이기 때문인데 바람 세기를 약하게 해서 원하는 온도까지 맞추려면 실외기 작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길어집니다. 그래서 전기세가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에어컨 온도를 세게 해서 실내 온도를 빠른 시간에 차갑게 해주는 게 전기세를 절약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에어컨과 선풍기를 함께 사용하면 설정 온도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약 50%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실내의 더운 공기가 빠르게 순환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찬바람을 확 순환시켜서 온도가 급속도로 낮아지게 되는데요.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은요. 선풍기와 에어컨의 간격을 한 2, 3m 정도 떨어뜨려서 선풍기 머리를 위로 딱 향하게 고정하면 빠른 시간에 시원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찬 공기는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고요. 더운 공기는 위로 이동하는 대류 현상을 발생시켜서 공기 순환이 더 빨라지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여름이 되면 에어컨 청소를 하는데요. 보통 내부 필터만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깥에 있는 실외기 있죠. 그것도 같이 청소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부 필터는 이렇게 자주 청소하는데 실외기는 몇 년이 돼도 한 번도 청소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이럴 경우에 실외기 공기 배출구 주변에 먼지가 좀 많이 쌓여 있으면 공기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력 소모가 크게 증가하게 되는데요. 실외기 외부에 먼지가 있는지 좀 살펴보시고 솔로 좀 청소를 해주시면 공기 순환도 잘 되고 전기세도 훨씬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실외기를 청소해주는 이유는요. 이 실외기 가동량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나오는데요. 에어컨 전력 소비의 90%가 실외기 응축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외기는 온도가 좀 낮고 환기가 잘 되는 곳에 설치하는 게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직사광선 아래 딱 있다면 좀 덮개를 이렇게 설치해서 그늘을 만들어주거나 차광막을 설치하면 실외기를 직사광선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요. 냉방 효율이 5%가량 올라가는 그런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세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창문으로 들어오는 강한 직사광선 있죠. 그걸 그대로 두고 에어컨을 켜지 마시고 커튼이나 블라인드 등으로 좀 가리거나 겨울에 우리가 춥지 마라 이러고 딱 붙여놓은 에어캡 있죠. 그걸 떼지 말고 그대로 두시는 게 내부 온도를 낮춰주는 데 효과가 큽니다. 에어캡은 직사광선 차단뿐 아니라 실내 냉기가 외부로 이렇게 배출되는 것을 차단해 주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2, 3도가량 낮출 수 있고요. 냉방 효율이 15% 정도 올라가니까 전기요금 절약에도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오늘은 무더운 여름에 전기세를 절약하면서 에어컨을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잘 활용하셔서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